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시각 제가 가져온 주요 뉴스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증시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뉴스를 가져왔고요. 픽이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스, 그리고 블랙록 관련 뉴스,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 관련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 예탁금이 63조에서 54조로 증시 대기 자금이 줄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을 가진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 거래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하반기 새로운 대형 기업 공개주가 없기 때문이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기업 공개를 함에 있어서 그 청약이나 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예치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히트 공모주 청약이 있던 이달 5일, 10월 5일 58조 원까지 올라왔던 예탁금이 지금 15일 기준으로 54조 7천억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약 3조 정도가 줄었네요. 올해 최고치였던 63조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약 10조 정도 줄었네요. 코스피 개인 일평균 거래 대금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개인 일평균 거래 대금이 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8월 11조 4천억, 9월 10조 1천억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지금 10월 15일이니까 뭐 이 정도면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8월 9월 토탈이랑 10월 18일까지의 거래 대금을 비교한 건지, 그게 아니고 10월 18일까지 7조 2천억이라면 뭐 단순 계산하면 10조는 그냥 어렵지 않게 넘을 것 같은데요. 개인 거래 비중도 줄고 있다. 코스피 일평균 개인 거래 비중은 이달 들어 16일까지 65%를 기록했다. 예탁금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 증시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기사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주춤하고 있고 뭐 기관은 무차별 매도 확정, 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증시 하락을 원하고 있어 답이 완벽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조금씩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픽히트 관련 뉴스입니다. 플레디스 품은 픽히트, 고꾸라진 주가 반등 가능할까? 18일 공정위에서 공식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 플레디스는 세븐틴의 소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투자 설명서에서 봤을 때는 세븐틴이 빅히트 소속사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플레디스라는 회사에 소속된 그룹이 세븐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권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내줬다.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 플레디스 주식의 50%를, 6월 9일에는 35%를 각각 취득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고, 이거를 이제 이번 달 18일 오늘부로 공식 인수가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경쟁을, 그러니까 독점, 시장 점유율에서 뭐 점유율에 있어서 합병하면 뭐 시장을 혼란시킨다.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데 좀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SMYG, JYP 등 대형 연예 기획사 및 카카오M, 그리고 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으므로 뭐 합병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사가 뜨면 빅히트가 요새 주가가 개차반이잖아요. 지들만 뭐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종류의 기사든지 이런 식으로 뜨면 하락세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였나 그제 영상에서 빅히트가 뭐
잠재적으로는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었지만 이런 종류의 호재죠. 이건 분명히 호재입니다. 사업이 점점 커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의 다각화도 모색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빅히트의 하락세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큽니다. 20만원 언저리에서 버텨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내일 장 열리고 나서 소폭 하락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승 출발을 하면 절대로 뭐 매수하지는 마시고 지켜만 보시고요.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면 출발만 하락으로 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빅히트 주주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단 빅히트가 방탄 하나뿐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뜨면서 이제 세븐틴이라는 어떤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있음을 뭔가 좀 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확인시켜준 계기도 좀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사입니다. 8,500조를 굴리는 블랙록 회장이 미국 증시는 거품이 없다,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쭉쭉 내려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가에서 가장 잘나가는 금융회사가 됐다. 주가가 이를 말해준다. 우리가 아는 그 텔콘 관련 휴머니젠도 블랙록에서 또 투자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블랙록이 굴리는 운영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7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 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술 발전이 엄청나다, 투자 기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품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손을 그었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걸릴 만한 기술 트렌드 변화가 코로나19 이후 7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코로나19가 5년 전에 기술 발전이 지금보다 미비했을 때 왔다면 더 큰 불황이 덮쳤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약간 낙관론이죠. 대표적으로 재택근무만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점, 화상회의가 줌 등으로 인해 익숙해졌다는 거, 요새 뭐 초등학교 수업 그리고 대학교 수업도 줌으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종 사업체들에서도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품을 일으킬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3분기 실적 호조는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준이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고 했다며, 그건 왜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블랙록이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장기적으로 증시 강세를 점치는 것은 초저금리가 장기 부채를 일으키는 장기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유인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해외 증시가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약간 상승하는 척 하다가 훅 빠지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분명한 건 거의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고점, 한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에 제일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3년 전, 약 2018년 초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단기간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 그것도 좀 보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안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약업종은 당분간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테마를 이어갈 것 같기는 하지만 점점 투자자들의 어떤
옥석 가리기, 예를 들면 예전처럼 무턱대고 임상에 진출한다는 뉴스만으로 상승하고 그런 종목들은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무뎌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아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과감히 예측은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자 댓글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예측을 해보면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얘기해볼 수는 있겠죠. 되게 이제 10월 5일부터 헤드앤숄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봉을 하나 둘 하고 만들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헤드앤숄더라고 해도 뭐 800포인트 이상은 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올해 초가 너무 비정상으로 하락을 했던 장이었고, 지금 증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이나 세계 다른 나라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오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800포인트 이상은 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각 주요 뉴스, 꿀벌이 선택한 3가지 뉴스를 가져와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